여기까지 여기 하다 이걸 했어요 지금? 지난 시간에? 했죠? 네. 자, 그래서 잠깐 리뷰해보면 우리 지금 포인터 분석하고 있고 포인터 값을 분석하는 그런 정적 분석이라고 할 수 있고 메모리 이제 첫 번째 나왔던 아이디어는 allocation site abstraction이라는 걸 찾았죠. 메모리 오브젝트, 메모리라는 게 unbounded 되어 있다 보니까 실제 시멘틱스에서 실제 프로그램 실행에서 우리가 이 메모리가 할당되는 지점으로 거기서 할당되는 모든 로케이션들을 요약하겠다. 그 방식이 allocation site abstraction이라고 그랬죠. 자, 그래서 포인터 분석이 하고자 하는 거는 뭐 이런 결과를 계산하고 하려고 하는 거예요. 각각의 포인터 변수가 런타임에 어떤 메모리 오브젝트를 가리킬 수 있는가, 그거를 사운드하게 계산하고 싶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자, 그리고 뭐 대부분 플로우 인센서티브하게 계산하는 경우가 많다고 했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런 서브셋 컨스트레인트를 프로그램에서 서브셋 컨스트레인트를 도출해서 그걸 푸는 거라 그랬죠. 픽스 포인트 상대적으로 간단합니다. 뉴메리컬한 분석 이렇게 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서브셋 컨스트레인트를 어떻게 뽑을 건지가 핵심이에요. 결국에 푸는 거는 뭐 픽스 포인트 엔진의 일반적인 거기 때문에 그게 얘기할 게 없고. 우리가 그 간단한 언어부터 시작했죠. 이 4개를 다루는 인스트럭션 4개로 구성된 함수 콜 없고 함수 정의와 콜이 없는 이런 인스트럭션만 있는 프로그램 랭귀지를 대상으로 해서 포인터 분석을 정의했었고, 저 뒤에 문 좀 닫아줄래요? 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릴레이션으로 표현을 한다 그랬죠. 각각의 인스트럭션을. 그래서 얼록이라는 거, 그리고 move, store, load 이렇게 4가지를 정의했었고, 그게 이제 input 릴레이션이라고 그랬죠. 포인터 분석의 인풋으로 들어가는 set of fact들이 저런 4가지 타입의 팩트들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뒤에 인퍼런스 룰을 정의한 걸로 추론할 수 있는 새로운 팩트들을 계속 제너레이트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너레이트 안 될 때까지. 그 제너레이트 되는 팩트를 아웃풋 릴레이션이라고 한다 그랬죠. 그래서 지금 이 간단한 랭귀지, 결국에 우리가 궁극적으로 계산하고자 하는 거는 어떤 변수가 어떤 힙, 그러니까 오브젝트 메모리를 가리키는지. 그러니까 지금 힙이라고 하면 이게 로케이션입니다. abstract location. 그러니까 결국에 allocation site. 그리고 지금 그 메모리 오브젝트들이 이제 OOP 랭귀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서 저 클래스 인스턴스에 필드를 접근할 수 있죠. 그리고 필드가 포인터가 또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베이스 오브젝트의 필드가 어떤 애를 가리키는지, 이 2가지 variable points to, field points to, 이 2가지 릴레이션을 계산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이 주어지면 거의 1:1 트랜슬레이션을 통해서 이런 중간 표현으로 바꾸고, 그리고 이 중간 표현, 팩트로 바꾸고, 얘를 이제 픽스 포인트를 쭉 이 뒤에 정의한 이 룰을 적용해가지고 저희가 적용해도 변화가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해서 적용하면 결과가 스테빌라이즈 된다. 기본적인 어프로치고, 지금 그래서 우리 하고 있는 거는 랭귀지를 추가하고 확장하고 있었죠. 처음에는 first order, 그러니까 C 스타일, 펑션 포인터 없는 C 스타일의 그런 언어에서 함수를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서 살펴봤었고, 그래서 그러니까 first order라는 게 결국에는 이 함수 호출을 할 때 이 호출되는 이름을 보면 바로 어떤 함수가 호출되는지 알 수 있는 랭귀지라는 뜻이에요. 대부분의 펑션 포인트 없는 C 언어가 그렇죠. 대부분의 함수콜들이 C에서. 근데 이게 하이어 오더 세팅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하이어 오더 세팅에서는 바로바로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한번 다시 해봅시다. 여기를 다 설명을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부터. 자,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것 같고 A, B, C가 있고 뭐 이런 식으로 G, F, ID라는 함수가 있고 이 프로그램에 지금 없지만 C, D, E, D랑 E라는 클래스가 또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버추얼 콜이 있습니다. 버추얼 콜. 그러니까 버추얼 콜이라는 게 결국에 이 프로그램을 실행해봐야 여기서 어떤 함수가 실제로 호출될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포인터 분석을 정의하기 전에 실제 실행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 리마인드를 해보면, 예를 들어 파이썬 같은 언어에서 여기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보면은 이 함수 콜을 실행하기 위해서 먼저 이 오브젝트 C를 살펴보죠. 메모리에서. C를 룩업해서 이 C가 어떤 메모리 로케이션 오브젝트를 가리키는지, 어떤 오브젝트인지를 먼저 살펴봅니다. 그럼 이제 실제 메모리에는 C가 어떤 뭐 오브젝트가 할당도 있겠죠. 여기 근데 오브젝트에 여러 가지 정보가 있겠죠. 여기서 뭐 C는 지금 여기서 할당된 거니까 클래스 C의 인스턴스고 뭐 그런 정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 C가 오브젝트인데 C 타입의 오브젝트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러니까 C의 타입을 알아내요. 그래서 클래스 C다, 캐피털 C다라는 걸 알아냅니다. 그리고 C로 가봐요. C가 C에서 룩업을 합니다. C에서 이 이름, 방금 메소드 콜한 이 메소드 ID 이름 ID로 룩업을 해서 하면 거기 이게 있어야죠. 그럼 그제서야 얘가 이걸 콜하는구나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콜하면서 파라미터 패싱하고 그리고 바디 실행해서 리턴하고 뭐 그런 식으로 실행이 됩니다. 여기서 핵심이 C를 본다는 거죠. C를 보고 결국에 타입을 알아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포인터 분석에서도 이 프로그램을 얘를 우리가 이렇게 팩트로 바꿀 때 이런 정보들을 기록을 해둡니다. 타입. 예를 들어서 L1에서 할당된 오브젝트의 타입은 C다. 이런 거 이제 바로바로 알 수 있는 거니까 해당 인스트럭션에서 이런 정보들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힙 타입이라는 릴레이션으로. 그리고 나머지 이건 뭐 다 예전에 설명했던 거고, 그리고 디스 베리어블의 이름이 뭔지, M1의 디스 베리어블, 그리고 룩업 테이블. 여기서 룩업을 하려면 클래스 C에서 ID라는 이름으로 시그니처로 룩업하면 메소드 M1이 나온다. 이런 룩업 테이블 정보를 변환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것도 M2에 대한 디스 베리어블 이름이고 B에 대한 룩업 테이블. 그럼 나머지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버추얼 콜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버추얼 콜은 C에서 오브젝트가 그러니까 호출되는 오브젝트가 C고, 호출되는 오브젝트를 담고 있는 포인터가 C고, 그리고 그때 호출되는 메소드의 이름이 ID고, 걔가 invocation 사이트, 콜 사이트가 L4고, 그때 나를 감싸는 이 인스트럭션을 감싸는 메소드가 M2다. 그런 식으로 이 프로그램을 이런 인풋 팩트들의 집합으로 생성을 합니다. 이거는 이제 프론트엔드가 하는 일이고, 이걸 가지고 이제 포인터 분석기가 어떤 정적 분석을 하면 이런 것들이 생성된다. 그 어떤 것들이 생성되냐면 베리어블 포인트 2, 얘네들은 실제 그 포인트 2 계산하고자 하는 거고, 이 부산물로 뭐가 만들어지냐, 어떤 메소드들이 호출되는지들이 계산이 됩니다. 그것도 실행해봐야, 그러니까 실행이랑 분석이랑 같은 거니까 사실상 분석해봐야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함수 호출되는지, 그리고 어떤 콜 사이트에서 어떤 함수가 호출되는지, 콜 그래프 정보. 예를 들어 L7에서 호출되는 걸 봤더니 M2가 호출되더라. 이런 정보들, 이런 콜 그래프 정보, 리처빌리티 정보, 이런 것들이 포인터 분석을 하는 와중에 같이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또 부산물들이 이런 인터플로우, 그 함수 콜, 파라미터랑 리턴 플로우를 트래킹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이런 인터프로시저럴 플로우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웃풋 릴레이션이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이렇게 5개가 이제 아웃풋이고, 우리가 포인터 분석에 관심이 있다면은 이게 이제 메이저한 우리 관심 있는 거고, 얘네들은 이제 부산물이죠.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표현이고. 자, 그래서 룰을 하나씩 좀 보면은, 자, 뭐 리마인드 해볼게요. 예전에 앞에 룰이랑 똑같지만, 자, 어떤 메소드가 리처블하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베리어블이 힙을 가리켜요. 알로케이션 사이트를 가리켜요. 그 메소드에서. 그러면 우리가 이 베리어블이 힙을 가리킨다는 걸 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from이라는 변수가 힙을 가리키는데 from이 to로 전달된다. 그러면 to가 힙을 가리키는 거고, 어떤 base.field equal from 이라는 store 인스트럭션이 있는데 이 from이 어떤 포인터예요. 힙을 가리켜요. 그리고 근데 base가 어떤 base h라는 오브젝트를 가리킨다. 알고 있다. 그러면은 이 base h에서 필드를 액세스한 포인터가 힙을 가리키는 거죠. 로드도 똑같고, 그때 설명한 거 똑같고, 인터프로시저럴 어사인먼트는 하나는 아규먼트 패싱이고 하나는 리턴 밸류 패싱이고, 그리고 인터프로시저럴 플로우가 있으면 거길 따라서 전달된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이제 새로 들어간 건 사실 요 8번째 룰 하는데, 얘가 버추얼 콜을 리졸브하는 룰이에요. 실행하는 룰이에요. 그래서 버추얼 콜을 리졸브하면 세 가지가 업데이트 됩니다. 포인터 정보도 업데이트가 되고요. 그리고 콜을 하니까 어떤 메소드가 호출되는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리처빌리티 정보랑 콜그래프 정보, 그러니까 컨트롤 플로우 정보도 업데이트가 됩니다. 컨트롤 플로우 정보도 업데이트되고, 일단 데이터 플로우 정보도 업데이트되고, 두 가지가 다 동시에 업데이트. 자, 한번 보면은 vcall에서 지금 base 점 이런 식으로 실행했다면 base라는 변수가 있고, 시그니처 함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서 이렇게 호출하는데 이런 식으로 호출했어요. 그리고 여기서의 invocation 사이트를 내가 invo라고 한 거고, 레이블을. 그리고 이 함수가 in method라는 함수 안에서 이렇게 함수 호출이 일어났다. 그런 상황을 기술하고 있어요. vcall이라는 저 팩트가. 자, 얘가 이제 이 룰이 파이어 되려면 얘가 이게 리처블 하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을 때, 데드 코드가 아니고 리처블한 메소드다 라는 걸 알고 있을 때 실행한다는 거예요. 버추얼 콜을. 자, 얘를 실행하기 위해서 실제 실행이랑 뭐 거의 동일합니다. 이 베이스가 얘가 어떤 오브젝트를 가리키는지를 봐요. 네, 어떤 힙을 가리킨다. 알아냅니다. 그리고 이 힙이 이 오브젝트가 어떤 타입이었는지를 봐요. 얘가 이거의 타입이 힙 T라는 타입이었구나. 이런 거를 알아냅니다. 그러면 이 타입을 알아냈으면 이 클래스로 가가지고 룩업을 해요. 이 시그니처를 가지고 이 클래스 안에 이 시그니처가 있을 텐데, 이 시그니처에 룩업을 해가지고 이게 어떤 여기 메소드 아이디가 어노테이트 되어 있을 거니까 이 메소드 아이덴티파이어를 가져옵니다. 그러면 얘가 호출된다고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메소드가 리처블 하다는 거 알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로. 그리고 지금 인자는 나중에 뭐 다른 메커니즘을 통해서 패스해 줄 거지만, 지금 기본적으로 이게 첫 번째 인자잖아요. 클래스 인스턴스에 메소드에. 그래서 이 베이스가 이제 이게 이제 디스로 가는 거니까, 이 베이스가 가리키는 이 힙이 얘가 이 디스 베리어블로 가는 거니까, 디스 베리어블이 힙을 가리킨다라고 정보를 확정합니다. 그때 그 디스라는 애는 우리가 이 팩트로부터 알고 있죠. 콜되는 메소드의 디스 베리어블이 디스다라고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얘네 둘이 생성이 되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콜그래프 정보를 업데이트할 수 있겠죠. 여기서 지금 호출된 함수가 이거니까 여기서 얘가 호출됐다라는 거를 기록을 해줍니다. 자, 그래서 vcall 인스트럭션에 대한 룰은 이렇게 뭐 약간 다른 거보다 복잡하지만 그 실제 실행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여기서 다른 점은 이런 힙들 얘네들이 앱스트랙션 돼 있다는 거죠. 그거밖에 다른 게 없어요. 지금.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뭐 제가 뭐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 같긴 한데, 자, 여기서 보면은 이 오른쪽, 이 화살표의 오른쪽이 인퍼런스 룰이잖아요. 이 오른쪽이 성립하면은 이 왼쪽이 성립한다, 뭐 그런 건데, 여기서 지금 여기 이제 데이터 플로우 정보죠. 데이터에 대한 정보죠. 포인트 투 정보죠. 이 정보에서 이 컨트롤 플로우 그래프가 생깁니다. 컨트롤 플로우 정보가. 여기 8번 룰을 보면, 자, 그리고 앞에서 보면 이런 컨트롤 플로우 그 정보를 이용해서 어떤 데이터 플로우를 만들고 있죠. 그게 결국에 여기로 가서 이걸 만들어내니까. 그 디펜던시가 콜그래프라는 릴레이션으로부터 뭐가 만들어지냐면 결국에 베리어블 포인트 2라는 릴레이션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8번 룰을 보면 베리어블 포인트 2라는 릴레이션에서부터 콜그래프 정보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두 개가 맞물려 있는 거예요. 같이 맞물려서 돌아갑니다. 그런 식의 정적 분석을 우리가 on the fly 콜그래프 컨스트럭션이라고도 불러요. 그래서 포인터 분석이랑 콜그래프 컨스트럭션이 동시에 따로따로 노는 게 아니라 오브젝트 오리엔티드나 하이어 오더 랭귀지, 그러니까 뭐 케멜 같은 거 여러분들이 분석하려고 해도 데이터랑 컨트롤을 같이 해야 정확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obj.fun 펑션을 이런 식으로 호출하면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함수가 출력되는지 알려면 이 obj라는 변수가 어떤 데이터 값을 가져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그리고 이 함수의 인자로 어떤 a가 들어오는지 알려면 콜그래프 정보가 필요합니다. 이 a가 어디서부터 콜되는지 알아야 되니까. 자, 그래서 앞에 예제 프로그램에 대해서 생성된 이 프로그램 레프리젠테이션, 이 셋 오브 팩트들을 방금 우리 정리한 8개 규칙으로 룰로 계속 반복해서 적용해보면 뭐 이런 식의 것들이 만들어집니다. 1번 룰 적용해서 야, B가 L6를 가리키는구나, B가 L6를 가리키죠, 이런 게 만들어지고, 그리고 M3가 리처블 하다 그랬으니까 이 B.G 얘를 보면 이제 여기서 이제 M2가 호출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제 B가 L6를 가리키는 거고, 이 L6의 타입이 이제 B고, 그러다 보니까 8번 룰을 적용해서 이 셀프로 L6가 들어오고, 셀프로 L6가 들어오고 M2가 호출되고, L7에서 여기서 메소드 M2가 호출되고 L8에서 M2가 호출된다. 자, 이걸 알아내면 또 이제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이 C, 이 바디가 분석된 거죠. 그래서 C가 L1을 가리키고 S가 L2, T가 L3. 그래서 이런 것들이 쭉 연쇄 반응을 일으켜가지고 생성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더 이상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했던 것 같기도 한데, 여기까지 했었나요? 지난 시간에? 질문 있나요? 혹시 여기까지? 자, 그래서 우리 기본적인 포인터 분석에 대한 건 다 했고요. 이제 결과를 한번 보면은 이 중간 부산물 빼고 이 variable points to 이 릴레이션만 떼가지고 이 전체 결과에서 얘네들만 가지고 와가지고 살펴보면 뭐 이런 식의 결과가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B는 L6를 가리킨다, 맞죠? 그리고 셀프가 지금 이름을 중복해서 쓰고 있기 때문에 여기 세 군데서 셀프라는 변수가 L6를 가리킨다, 이것도 맞죠? 왜냐면 여기서 B가 L6고 B가 L6고 그게 A로 갈 거니까. 그리고 C가 L1을 가리킨다, 맞죠? S는 L2,
그리고 T는 L3 맞고 셀프가 또 L1을 가리킨다. 왜냐면 C가 L1을 소출된 거니까 그게 C가 여기로 넘어가. V가 L2 V가 S가 넘어가니까 S는 L2니까 그리고 V가 L3로 넘어가죠. T로. D는 L2 그리고 D가 또 L3네. E는 L2, A는 L3. 이런 결과가 계산되는데 이제 여기서 조금 이상한 거는 이런 것들이죠. 여기서 D를 보면 D가 지금 결국에 얘를 해석하면 D라는 얘가 포인터인데 가리키고 있는 게 L2, L3라는 얘기잖아요. 지금 E도 마찬가지로 같은 걸 가리키는 거. 근데 이게 실제로는 D가 L2만 가리켜야죠. 여기서 D는 L2만, 얘는 E는 L3만 가리켜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런 것들이 일종의 false 알람이에요. D가 L3를 가리킨다는 거는 잘못된 정보죠. 우리가 앞에서 정의한 포인터 분석이 부정확해서. 근데 왜 그런 게 만들어졌냐면 이 L4에서 우리 메소드 콜을 처리할 때 이 파라미터 S가 이 V로 가는, 그리고 여기서 T가 이 V로, 이 L4, L5에서 S랑 T가 둘 다 V로 전달이 됩니다. 그렇죠? 앞에 인터 프로시저 6번, 7번 룰에 5번, 6번 룰에 의해서 5번 룰에 의해서, 그리고 6번 룰에 의해서 이 V가 여기서 그러니까 V가 L2, L3를 가리켜요. 이건 여기까지는 맞아요. 그렇죠? V가 이 두 개 다 가리키지. 근데 이 V가 양쪽으로 다 리턴 되죠. 룰에 의해서. 그렇죠?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되게 이상한, 실제 실행으로 보면 되게 이상한 현상이 생깁니다. 이렇게 가가지고 이쪽 패스를 타고 오는, 이렇게 갔으면 얘를 타고 와야 되는데 얘를 타고 오게 되는 그런 플로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런 분석을, 그런 경우를 우리가 컨텍스트 인센서티브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런 되게 안 좋은 케이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요새 예를 들어 여러분이 S전자를 한다 그러면 다 이제 정적 분석이 다 쓰거든요. 근데 만약에 정적 분석기가 어떤 메모리 오류를 찾았다고 클레임하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보여주는 패스가 이런 패스를 보여줘.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다른 데로 가는 이런 패스를 보여주면서 이거 메모리 오류다 이렇게 보여준다고 해봐요. 그럼 이해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버그라고 생각할 거 아니에요, 정적 분석기는. 근데 버그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적 분석기 버그가 아니고 원리가 그렇습니다. 컨텍스트를 구별 안 하고 분석을 하면. 자, 왜 그런 일이 생기는지 얘기했고, 어쨌든 그런 실제 없는 실행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되게 안 좋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컨트롤 플로우를 우리가 분석할 때 컨트롤 플로우를 따라서 이 함수 호출이 대표적으로, 다른 것들도 있지만 함수 호출 같은 경우에 저런 일종의 false 컨트롤 플로우를 따라서 프로그램 분석을 막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결과를 내기 때문에 구별을 해주는 분석을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런 경우를 우리 컨텍스트 센시티브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D랑 E가 문제였어요. D랑 E를 보면은 D가 여기서는 이 오른쪽 컨텍스트 센시티브한 결과는 어떻게 계산하고 있냐면 D가
여기서 D가 이 뒤에 얘가 얘를 이제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일단 결과적으로 우리 뒤에 사겠지만 지금 이 결과는 원 콜 사이트 센서티비티를 라는 방식으로 컨텍스트를 준 거예요. 컨텍스트 센시티비티를 서포트하는 다양한 방법들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 특별한 좀 가장 단순한 이 원 콜 사이트 센시티비티라는 방식으로 결과를 낸 겁니다. 이걸 줄여서 원 CFA라고도 부릅니다. 원 CFA라는 방식을 통해서 한 건데, 이 방식에서는 이 컨텍스트라는 게 결국 뭐야? 이 함수가 여기서 호출될 때, 이 i란 동일한 함수가 호출될 때 이 두 개를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구별 안 해서 이런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어떻게 구별할 거냐면 이 콜 사이트로 구별하겠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 두 개 똑같은 함수 부르지만 L7에서 불릴 때랑 L8에서 불릴 때 구별해서 하겠다. 그러니까 이 G를 두 번 구별해서 분석하겠다는 거예요. 자, 컨텍스트 인센시티브한 분석에서는 구별 안 하면 여기서 우리가 두 번 호출하지만 B.G를 두 번 호출하지만 실제 분석에서는 이 G의 바디가 한 번만 분석이 됩니다. 자, 여기서 L7, LA 두 번 호출하지만 이 G를 두 번 호출하지만 보면은 이 B가 결국에는 L6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L6가 셀프로. 그리고 여기서도 어차피 인풋이 같기 때문에 컨텍스트를 구별 안 하면 이 구별이 안 돼요, 두 개가. 그래서 이 정적 분석할 때 두 개가 우린 두 번 호출했다고 생각하지만 정적 분석이 요약된 입장에서 보면은 같은 애기 때문에 한 번만 바디를 분석합니다. 거기부터 뭔가 이상한 거지. 그래서 컨텍스트 센시티브하게 하면 여기도 두 번 호출되면 두 번 분석을 하게 될 거예요. 서로 다른 컨텍스트면. 자, 그래서 여기서 어떤 컨텍스트일 거냐면 여기서 첫 번째에서는 이 콜 사이트를 컨텍스트로 쓰겠다는 거예요. L7을. 자, 그래서 이 D를 보면은 이 첫 번째 L7에서 호출됐을 때는 이 G를 분석하는데 컨텍스트를 내가 L7이라는 걸 써가지고 분석을 한번 할 거고, 여기서 호출됐을 때는 L8이라는 서로 다른 컨텍스트를 만들어서 한 번 더 분석할 거, 세퍼레이트하게.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D 옆에 L7이라고 붙어 있는 게 이 D를 내가 계산한 시점에서 컨텍스트가 L7이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L7 하에서 D가 포함된 저 메소드 G를 분석했다는 뜻이에요. 그때 만들어진 팩트다라는 뜻입니다. 얘가. 그러니까 컨텍스트 구별해서 만들어내고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 E가 이제 두 개가 생겼는데 L7에서 불렸을 때는 L3를 가리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L8에서 호출됐을 때는 L3를 가리킨다. 사실 같죠. 사실 이게 뭐 얘네들에 대해서 여기서는 이제 뭐 같긴 한데, 얘를 보면 그 아이디의 V를 보면은 얘도 이제 구분이 돼 있겠죠. 여기서 V를 보면 V가 L4에서 호출됐을 때, 여기서 호출됐을 때는 L2를 가리킨다는 뜻이에요. V가 ID 함수의 인자 V가 L4에서 호출됐으면 첫 번째 ID로 호출했을 때 전 컨텍스트에서는 오브젝트 L2를 가리킨다. 근데 L5 두 번째 호출했을 때는 L3를 가리킨다. 구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구별해 놓으면 리턴할 때 얘가 이제 리턴할 때 V를 보고, 이 V가 만약에 여기서 이제 여기로 리턴할 때, 이 D로 여기로 리턴할 때는 L4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L4로 갈 때는 매치되는 것만 프로파게이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2만. 그래서 D가 L2만 가리키게 됩니다. 컨텍스트를 구별하는 점에서는. 자, 그리고 여기서 여기로 리턴할 때
여기 리턴할 때도 리턴하는 곳을 보고 그거에 맞는 컨텍스트를 찾아가지고 그때 가리키는 데이터 L3를 넘겨줍니다. 자, 그래서 D랑 E가 보면 D는 L2만 가리키죠. 항상 L2만 가리키고 E는 L3만 가리키는 거예요. 자,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그래서 콜 리턴을 이렇게 맞춰주는 겁니다. 결국에 함수를 내가 L 여기서 불렀다면 리턴할 때도 여기로만 돌아오고 싶은 거예요. 그게 컨텍스트 센시티비티의 기본적인 아이디어입니다. 그걸 하려다 보니까 모든 변수들마다 컨텍스트를 달고 다니는 겁니다. 질문 있나요 혹시? 자, 그래서 한번 그런 룰을 한번 정의해 볼 건데 도메인 리마인드 좀 하면 베리어블들 집합, H는 allocation 사이트들의 집합, F는 field name들의 집합, M은 메소드 아이디들의 집합, S는 메소드 시그니처, 메소드 이름이라고 부릅니다. I는 instruction 집합, 클래스 타입의 집합, 내추럴 넘버. 컨텍스트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콜링 컨텍스트라는 게 있고 힙 컨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방금 제가 얘기했던 게 콜링 컨텍스트예요. 어디서 호출이 됐냐, 이 아이디가 어디서 호출이 됐는가를 뜻하는 게 이제 콜링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메소드, 예를 들어 이 아이디를 우리가 분석할 때, 앱스트랙트하게 실행할 때 얘가 어디서 호출됐는지, L4에서 호출됐는지, L5에서 호출됐는지 이걸 구별하는 이런 컨텍스트를 콜링 컨텍스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이 예제에서 얘네들이 사실 다 콜링 컨텍스트들이 나타내는 거예요. 이 오른쪽 두 번째 거 있는 것들이 콜링 컨텍스트라는 게 있고 또 한 가지는 힙 컨텍스트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예를 들어 여기서 이 C라는 클래스를 인스턴스를 할당을 하면은 항상 여기서 우리가 그 L1으로 요약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이게 너무 과감한 요약일 수 있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이 힙 컨텍스트는 뭐냐면 여기서 이 힙을 할당할 때 이 L1이 어떤 컨텍스트에서 할당된 오브젝트인가를 좀 더 세분화해서 구별하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지금 이 G는 이 두 군데에서 호출되니까 컨텍스트를 두 개, L7, 이 G의 컨텍스트는 L7, LA 두 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할당된 오브젝트를 그냥 L1 하나로 요약하는 게 아니고 두 개로 요약하자는 거예요. L1인데 L7에서 호출했을 때의 L1이다. L1 오브젝트인데 L8에서 호출됐을 때의 오브젝트다. 그런 식으로 이 allocation site abstraction을 조금 리파인한 거예요. 하나로만 하는 게 너무 단순 무식하니까 컨텍스트에 따라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리파인하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사용하는 이 힙 오브젝트 뒤에 붙는 이 컨텍스트를 우리가 힙 컨텍스트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별표로 표시한 게 그건데 별표는 컨텍스트 구별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금 여기서 이 얘기를 좀 더 정확히 쓰면 one CFA, one call site sensitivity without hip context라고도 부릅니다. 힙 컨텍스트는 내가 생각 안 하겠다. 뒤에서 이걸 구별하는 경우도 살펴볼 거예요. 자,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거는 두 가지 타입이 있다. 콜링 컨텍스트, 힙 컨텍스트. 그 콜링 컨텍스트의 집합을 C라 그럴게요. 그리고 힙 컨텍스트의 집합을 HC라 그러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웃풋 릴레이션을 좀 확장을 할 건데 이제 컨텍스트 인센서티브한 분석은 이런 결과를 내는 거예요. 컨텍스트 구별 안 하니까 어떤 베리어블이 컨텍스트 상관없이 어떤 힙을 가리킨다. 이런 정보를 계산하면 그만이었는데 이제 이런 정보를 계산하는 게 아니고 어떤 베리어블이
어떤 콜링 컨텍스트 하에서 어떤 힙을 가리키는지를 계산합니다. 그리고 그 힙의 컨텍스트까지 구별해야죠. 그래서 이렇게 for tuple 두 개만으로 구성됐던 릴레이션을 바이너리 릴레이션을 원소 4개짜리 릴레이션으로 확장이 돼요. 다 마찬가지예요. 베이스 힙이 어떤 힙 컨텍스트 하에서 할당된 그 힙 오브젝트가 필드를 통해서 어떤 힙을 가리키는지 이렇게 확장이 되고, 베리어블들은 다 콜링 컨텍스트로 감싸지게 됩니다. 그리고 콜그래프도 마찬가지예요. 콜그래프도 우리가 여기서 어떤 함수가 호출되는지를 인보케이션 사이트로만 구별했었지만, 원래는 콜그래프라는 거를 어떤 프로그램 지점에서 어떤 메소드가 호출되는가 이렇게 구별했지만, 이걸 더 세분화시켜서 어떤 콜 사이트에서 어떤 컨텍스트 하에서 어떤 메소드가 호출되는지, 그리고 그때 호출되는 메소드의 컨텍스트는 뭔지 좀 더 세분화시키는 거예요. 컨텍스트 센서티브한 콜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리처빌리티 관계도 그냥 단순히 어떤 메소드가 호출된다가 아니고 이 메소드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호출되더라 라는 것까지 다 트래킹을 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뒤로 갔다가 다시 한번 앞으로 와서 설명을 할 텐데, 레코드 머지라는 함수가 있다고 해볼게요. 레코드, 일단 간단하게 레코드는 힙 컨텍스트를 어떻게 만들어주는 애다라고 해볼게요. 힙 컨텍스트를 만들어주는 애다. 그리고 머지는 콜링 컨텍스트를 만들어주는 애다라고 일단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얘네들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컨텍스트 센서티비티 플레이버를 우리가 쓰게 될지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어쨌든 지금은 그런 게 있다라고 할게요. 컨텍스트를 만들어주는 뭔가 블랙박스가 있다, 오라클이 있다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얼로케이션이 있어요. 베리어블이 어떤 힙을 가리킵니다. 어떤 메소드 안에서. 그때 이제 지금 그 메소드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리처블 한지를 알아낸 다음에, 만약에 어떤 그 메소드가 이런 컨텍스트에서 리처블 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자, 그러면 어떤 관계를 만드냐면 베리어블이 그 컨텍스트에서 이 힙 오브젝트를 가리킨다 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때 이 힙 오브젝트를 힙 컨텍스트로 리파인해서 가리키도록 한다 그랬죠. 이 힙 컨텍스트는 레코드라는 애가 만들어준다라고 지금 오라클이에요. 이 레코드 함수를 여기서 얘가 별표를 항상 리턴하도록 하면은 우리 아까 이그젠플에서 봤던 힙 컨텍스트를 지원 안 하는, 구별 안 하는 그런 애들, 그런 게 되는 거예요. 자, 나머지 비슷합니다. from이라는 게 컨텍스트에서 어떤 힙 오브젝트를 가리킨다. 그러면은 그걸 가리키는 두가. 자연스러운 확장입니다. 다들 store, variable, from 어떤 ctx 컨텍스트에서 from이 힙 오브젝트를 가리킨다. 그리고 이 베이스가 같은 컨텍스트에서 어떤 베이스 오브젝트를 가리킨다. 그러면은 이 베이스 오브젝트가 이 필드를 통해서 이 힙을 가리킨다. 여기 보면은 지금 중요한 게 컨텍스트가 일치하는 경우에만 정보들을 생성합니다. 그래야 컨텍스트가 말이 되는, 아까 우리 예전에서 봤던 이상한 그 스퓨리어스한 false 컨트롤 플로우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여기도 마찬가지. 컨텍스트가 말이 되는 것만 생성합니다. 해당 컨텍스트에서 생성되는 것만 생성해요.
다 자연스러운 확장들입니다. 다들 이게 vCall 다 똑같은데 요즘 뭐 자세히 볼까요? 이게 vCall, virtual call이 있을 때 우리 이 얘를 품고 있는 이 메소드가 이 콜러 컨텍스트라고 하는 데에서 리처블 하다라고 알고 있다고 해보겠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지금 이 메소드가 호출돼가지고 in 메소드라는 게 호출돼가지고 그때 어떤 컨텍스트에서 호출되냐면 콜러 컨텍스트라고 한다는 거죠. 컨텍스트 지금 호출된 컨텍스트를 거기서 이런 상황에서 호출돼서 이 vCall이 여기 있는 vCall이 콜되는 거 상황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 베이스 오브젝트가 이 동일한 현재 내가 고려하고 있는 컨텍스트에서 어떤 애를 가리키고 있는지를 찾아와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룩업을 해가지고 어떤 메소드가 호출되는지 살펴보고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얘는 이 콜러 ctx라고 하는 이 컨텍스트에서 함수 호출하는데 얘가 함수 호출이 되겠죠. 함수 호출이 될 때 컨텍스트를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호출되는 콜리의 컨텍스트로 바꿔주고 콜리는 콜리의 컨텍스트로 바꿔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해주는 오라클이 이 머지라는 애예요. 뭐 어쨌든 그런 게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만들어준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 콜리 컨텍스트로 이 콜리 컨텍스트에서 이 호출되는 이 함수가 리처블 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this 변수가 콜리 컨텍스트에서 지금 이런 애들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도 이 컨텍스트를 구별해서 기록을 해두고 콜그래프도 마찬가지 인보케이션 사이트에서 지금 이 컨텍스트에서 이 함수가 호출됐을 때 얘가 호출되는데 그때 콜리 컨텍스트가 이거다. 그런 정보를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뭐 약간 복잡하긴 한데 뭐 그렇게 복잡하진 않죠. 질문 있나요 혹시? 뭐 나머지 룰들은 자연스러운 확장이기 때문에 스킵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돌아가는 게 이제 컨텍스트 센시티브한 분석이고 결국에 우리 지금 일반적으로 정의를 했어요. 머지라는 오라클이 있고 그러니까 콜리 컨텍스트를 만들어주는 함수가 콜될 때 콜리 호출되는 메소드의 컨텍스트를 만들어주는 그런 오라클 그리고 힙이 할당될 때 힙의 컨텍스트를 만들어주는 이 오라클 이 두 함수를 있다고 가정을 했는데 이 두 개를 이제 어떻게 바꾸느냐에 따라서 막 달라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두 개만 살펴볼게요. 아까 우리 콜 사이트 센시티비티라는 거는 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컨텍스트 센시티비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콜 사이트를 컨텍스트로 사용하겠다. 콜 사이트를 그러니까 함수가 f를 두 번 호출하면은 이 두 개를 구별을 할 건데 바디를 분석할 때 구별할 건데 어떻게 구별할 거냐면 이 콜 사이트로 구별하겠다. 굉장히 직관적이고 자연스러운 어프로치죠. 그렇죠? 콜 사이트. 그래서 이름이 콜 사이트 센시티비티. 그래서 메소드가 어떻게 분석되냐면 어떤 컨텍스트에서 분석되냐면 sequence of the last k call site.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g라는 함수에서 내가 f를 호출한다. f를 이거를 g라 그럴게요. 그리고 h라는 함수가 있어서 h에서 g를 두 번 호출합니다. 여기를 뭐 L3, L4라 그럴게요. 그럼 h가 이제 g를 L3에서 호출할 때 컨텍스트는 L3가 된 거예요. 컨텍스트가 두 개 생깁니다. G 입장에서는 L3, L4 콜 사이트 두 개가 있으니까 G에 대한
근데 이제 G에서 F를 또 호출하죠. 그럼 이 F는 컨텍스트가 이 F의 바디를 얘는 F의 컨텍스트는 뭐라고 할 거냐. 일단 한 가지 방법은 얘가 L3에서 호출됐을 때 L1에서 호출된, 그래서 L3, L1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L3에서 L2, L4에서 L1, L4에서 L2 이렇게 네 가지 경우가 생깁니다. F는 지금 네 가지 경우로 호출이 되니까. 근데 이게 이렇게 컨텍스트를 그러니까 콜 사이트의 시퀀스로 정의할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근데 이 길이를 무한히 많이 우리가 유지할 수도 없겠죠. 함수 호출이라는 게 예를 들어 룹에서 있거나 그러면 계속해서 호출된다 그러면은 이 길이가 우리가 정적 분석은 유한한 타임에 끝나야 되는데 항상 앱스트랙션이 파이나이트 해야 된단 말이에요. 파이나이트하게. 그래서 라스트 K만 유지합니다. 그래서 이 K가 파라미터예요. K가 1이다 그러면은 라스트 K만 유지한다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이거지 라스트 K 이거죠. 예, 이거. 그래서 L3, L1을 다 트렁케이트 해버리고 L1으로 앱스트랙션. L1, L2, L1, L2. 결국엔 두 개가 된 거죠. F 입장에서. 그런 스킴을 1CFA라고 부릅니다. 2CFA는 last 2를 보는 거예요. 3는 last 3를 보는 거예요. 당연히 K가 높을수록 정확합니다. 자, K가 1이면 K가 1이에요. 그러면 L1, L2로 지금 요약이 되어 있잖아요. F가. F의 컨텍스트가 L1이거나 L2 요약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냐면 L1으로 F를 분석할 때는 실행할 때는 내가 여기까지는 구별하고 있지만 L1, L2 어디서 왔는지는 내가 구별하지만 얘네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어떤 false control flow가 생기냐면 이 F가 리턴할 때는 제대로 가겠지. L1에서 호출하면 L1으로 가겠지. 근데 이 L1으로 갈 때 이 두 군데로 다 갑니다. L3, L4. 얘가 지금 어디서 왔는지 모르니까 얘 입장 F에서는 이미 잘라버렸죠. 왼쪽을 L3, L4 정보를 잘라버린 상태에서 날려버린 상태에서 얘가 리턴할 때 L1으로 간다고 하더라도 L1으로 갈 때 그때 여기서의 컨텍스트 두 개가 남아있어요. L3, L4가. 자, 그래서 어떤 게 생기냐면 예를 들어 여기서 호출이 됐던 L4에서 G를 호출해가지고 여기로 갔다고 해봅시다. 그래서 L1으로 해가지고 갔어서 L1을 킵해가지고 리턴할 때 여기서 잘 리턴을 합니다. 근데 리턴하고 나면 스레드가 두 개가 생겨요. 하나는 L3에서 온 거, L4에서 온 거. 그래서 얘가 리턴할 때 두 군데로 다 갑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플로우가 생기는 거죠. L4에서 시작했는데 L4에서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 이렇게 와서 리턴을 해서 왔는데 이쪽으로 가는 이런 패스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없애려면 K를 2를 쓰면 없어지긴 합니다. 근데 한 단계 더 있으면 또 생기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잘 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 게 이제 콜 사이트 센시티비티다. 자, 그래서 방금 우리가 정의한 one call site sensitivity with context insense, 그 컨텍스트 힙은 구별 안 하겠다. 그 힙 컨텍스트는 별로표만 둘 거고 레코드는 항상 별을 empty 컨텍스트를 리턴하도록 정의하고 우리가 C를 invocation site의 집합으로 정의한 다음에 이 merge라는 함수가 invocation site를 항상 리턴하도록 하면은 1CFA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정의하면
그리고 one CFA with context sensitive heap이라는 스킴도 있어요. 얘는 콜 컨텍스트, 힙 컨텍스트를 둘 다 살려놓은 다음에 멀지는 똑같이 정의하고 레코드는 이 힙이 할당될 때의 컨텍스트를 힙 컨텍스트로 쓰는 거예요. 뭐 이런 방식도 있고 콜 두 개를 쓸 수도 있어요. K를 두 개를 쓰면은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들 때 얘가 이제 길이 2개짜리겠죠. 얘가 길이 2짜리인데 길이 2짜리 중에서 앞에 거 라스트 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새로운 거를 이어붙여요. 그래서 원래 있던 첫 번째 하나를 잊어버리게 트렁케이트하게 날려버리게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잘라서 컨텍스트 C1, C2 이런 식으로 붙어서 오면은 C3를 붙인다 그러면은 얘 날려버리고 이렇게 붙입니다. 질문이가요 혹시? 아무튼 이런 게 있고 이 컨텍스트 센시티비티가 다양한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 끝내고 뭐 종강합시다. 뭐 몇 장 안 남아가지고 대표적인 것 중 하나가 또 오브젝트 센시티비티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한번 한번 한 1분만 생각해 볼까? 혹시 다른 방식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사람. 방금 제가 얘기했던 거는 콜 사이트를 컨텍스트로 쓰는 경우예요. 그래서 이 예제에 대해서 콜 사이트를 컨텍스트로 쓴다는 거는 L2를 컨텍스트로 쓰겠다는 거죠. 근데 컨텍스트라는 게 사실은 뭐냐면 실제 실행에서는 뭐겠어요? 컨텍스트가 메모리입니다. 여기서 이 지점에서 메모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콘크리트 메모리. 실제 실행은 그 콘크리트 메모리를 컨텍스트로 써가지고 구별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달라지면 다른 실행으로 가잖아. 프로그램 트레이스라는 게. 그래서 컨텍스트라는 거는 이 메모리를 요약한 거예요. 그 요약을 이 앞에 이 CFA라는 요약은 메모리 스테이트 전혀 안 보고 그냥 이 지점만 보는 거. 그러니까 이 메모리 안에 이런 레이블 정보도 들어있겠죠. 사실 모든 정보 다 들어있는 거니까 이 스테이트라는 거는. 그러니까 스테이트라는 건 기본적으로 컨트롤 포인트랑 메모리인데 이거를 실제 실행은 이거를 전 통째로 컨텍스트로 쓰는 정적 분석이 실제 실행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정적 분석은 이거 다 날려버리고 이 C에서의 이 컨트롤 포인트 이것만 가져나갔습니다. 이거의 라스트 K입니다. 자, 그럼 상식적으로 어떤 컨텍스트 센시티비티 스킴도 있겠어요? 이거 요약을 어떻게 하냐의 문제인데 컨트롤 정보랑 메모리 정보 이거를 요약해서 컨텍스트라는 거를 만드는 이런 문제인데 지금 앞에 살펴본 콜 사이트 센시티비티는 이것만 본 거잖아. 이걸 날려버리고 뭐가 상식적으로 이걸 보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안 보고 이것만 봐가지고 얘를 요약해서 쓰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방식을 일반적으로 밸류 기반의 얘는 이제 밸류라고 표현하고 얘는 뭐 컨트롤 포인트라 컨트롤 정보라고 표현하면은 컨트롤 콜 사이트 밸류 베이스드 컨텍스트를 만들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창의력의 문제예요. 지금 저 실제 이 스테이트를 어떻게 컨텍스트라는 걸 유한하게 요약을 할 것인가. 그래서 그거를 정적 분석에 어떻게 쓸 것인가. 이거 좋은 거 하나 여러분 창의력을 발휘해서 만들 수 있으면 되게 좋은 연구 주제예요. 사람들이 쓰는 거 되게 단순해요. 정적 분석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쓰는 거 뭐냐? 사실 이게 대부분 그냥 콜 사이트만 가지고 쓰는. 그리고 한 가지를 더 꼽자면 지금 살펴볼 이건데 얘가 이 밸류 기반의 컨텍스트의 한 가지 얘인데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면 여기서 우리가
메소드 m을 호출하는데 이 a가 이 m의 얘를 L2를 쓰겠다는 게 아니라 L1을 쓰겠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러니까 L1이라는 건 뭐냐면 이 a가 가리키는 이 데이터죠. 이 a가 메모리에서 가리키는 이 포인터 밸류잖아요. 현재 메모리에서의 a를 룩업하면 나오는 그 데이터. 그걸 쓰는 게 우리가 오브젝트 센시티비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브젝트, 이 오브젝트 얘가 a가 가리키는 게 그 호출되는 오브젝트니까 그런 연유에서 이 오브젝트 센시티비티라고 하는 거는 이 지점에서 L2를 쓰는 게 아니라 L1을 쓰겠다 하는 겁니다. 단순하죠. 이게 두 개가 다다고 보면 됩니다. 현재 이 정도가 다. 그리고 이 두 뭐가 더 좋냐? 뭐 인컴페어러블 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어떤 경우에는 이 오브젝트 센시티비티가 더 좋고 어떤 경우에는 콜 사이트가 더 좋고 뭐 그래요. 하나 예를 더 보면은 여기서 호출될 때 이제 B1 컨텍스트를 얘는 이제 B1이 가리키는 오브젝트 L1을 컨텍스트로 쓰겠다는 거고 여기서 L2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B의 G를 분석할 때 이 G에 여기서 이제 C가 L3 레이블을 L3라고 하면 이때 여기서 생성되는 건 L3인데 힙 컨텍스트를 이제 L1, L2를 컨텍스트로 쓰고 있으니까 이런 오브젝트가 만들어지고요. 그때 여기서의 컨텍스트는 이제 오브젝트 L1, L2, K를 2라 그럴 때 L3를 더 붙여가지고 이런 K2짜리 컨텍스트가 만들어져가지고 이제 호출이 되는 그런 식으로 동작하는 게 이제 오브젝트 센시티비티다. 이게 뭐 오브젝트 오리엔티드 랭귀지에서는 뭐 도미넌트 해왔고요 지금까지. 이게 그러니까 별로 얘는 1977년인가 아니 70년 정도에 나온 아이. 되게 오래전에 여러분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나온 아이디어고 이건 언제 나왔을까요? 얘가 2002년인가 2003년쯤에 나온. 물론 지금 생각하면 오래됐지만 앞에 거랑 시차가 한 30년 정도 더 되는 시차가 있는. 자, 그래서 서머라이즈를 하면은 지금 이 마지막 우리 슬라이드에서 사실 중요한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포인터 분석을 이 주제지만 다른 일반적인 정적 분석 개념들이 많이 나왔어요. 예를 들어 컨스트레인트 베이스드 서브셋 컨스트레인트를 기반으로 만드는 그런 정적 분석 정의되는, 그리고 인터 프로시저럴 분석이라는 거 개념, 그리고 하이어 오더 프로그램을 분석하는 거, 그리고 컨텍스트를 분석하는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이런 센시티비티는 컨텍스트만 봤지만 그리고 잠깐 플로우 센시티비티라는 것도 얘기했죠.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어요. 패스 센시티비티라는 것도 있습니다. if문이 있을 때 지금 우리 생각한 그 정적 분석은 항상 뭉쳐왔잖아요. 조인이라는 오퍼레이터 통해서 이것도 계속 뭉치면 회사에서 정적분 개발자들이 정적 분석에 오류를 찾았는데 이런 오류를 찾아주면, 그러니까 지금 컨디션이 동일하다 그럴 때 이런 건 명백한 말이 안 되는 오류지만 이런 걸 찾아주는 정적 분석기들도 있단 말이에요. 패스를 구별 안 하면. 그래서 이것도 되게 중요합니다.